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지금 바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3153-2610번이고요.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10시를 막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떤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봐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닷새 연속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9시 17분 정도를 지나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출발은 상승이었는데요. 1960선 찍고 현재는 1956선에서 어제보다 한 1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쉬어갈 만한 자리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한 이후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삼성전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0.18% 오르면서 11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2% 조정받았던 현대차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조정 나옵니다. 3% 하락 2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기업들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실적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아차는 현대차가 빠지니까 덩달아서 한 2% 정도 조정 좀 나오는 상태고요. 현대모비스도 0.4%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포스코는 대신 한 1.2% 정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화학주도 매수가 좀 집중이 되는데요. LG화학이 1% 남짓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어제도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비교적 괜찮은 모습이에요. 신한지주가 1% 하락이고요. KB금융도 0.4%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0.29% 오르고 있고 S-오일도 1%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KTNG가 3.4% 강하고요. 하나금융지주가 2% 오른 39,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오른 518로 장을 출발한 이후로 현재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1.7% 올랐던 셀트리온이 오늘은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요. 다음이 1.4% 올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0.3% 더 오릅니다. 자, 서울반도체는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했었어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막고 있습니다. 25,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2.5% 하락한 12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메디포스트는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시내 ENM이 1.4% 정도 상승한데 어제도 1% 정도 올랐었죠. 자, 포스코캠텍은 1% 정도 조정을 받고요. 실적 부진 우려가 반영되면서 어제 4% 빠졌던 네오이즈 게임즈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3% 더 하락입니다. 최근 들어서 게임즈 중에서 네오이즈 게임즈 좀 비교적 안 좋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3S는 어제 상한가 나왔었죠. 오늘도 6%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2,9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엔터주인 SM이 4% 급등하면서 4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오늘 골프진도 시장 대비해서 강합니다. 2.31% 오른 57,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시장 흐름을 봐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코스피 시장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오늘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견이 돼 있고 또 앞서서 발표된 기업들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주가는 좀 약한 편인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차부터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조 원가량 실적이 좀 나왔는데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실적이면 상당히 좀 좋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시장 예측치보다 좋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외국계 지금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다. 17만 주 정도 지금 외국계 창구로 한 17만 주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2만 원에 대한 지지를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치 따라서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홀딩 관점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 근데 이제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22만 원 가격대가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지만, 그러니까 지금 22만 원의 가격대만 확실히 좀
좀 지켜주는 거 확인하시고 나서 신규 매수는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미 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22만 원을 좀 기점으로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가고 외국인이 사는데도 기관의 매도가 좀 크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관이 이렇게 실적이 좀 좋지 않았을 거를 미리 좀 예측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의 물량을 일단은 나올 만큼 나온 상황이고,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일시적이라면 반등도 좀 또한 모색할 수가 있고, 이제 작년 실적이 좋지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부정적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실적이 만약에 지금 작년보다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은 오히려 그동안에 상승하지 못한 부분이 좀 다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2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신규 매수 관점 아니면은 보유 관점을 보유 관점을 판단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갖고 가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시장 예상치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의 매수도 유입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망치형의 양봉이 좀 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1선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뭐 한미 FTA도 그렇고 한유 FTA도 그렇고 TV 관세 철폐에 대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악화되기보다는 좀 지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1선을 지금 마지 노선으로 좀 잡고 좀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합까지 올라왔네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조 3천억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지금 이익이 좀 났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 자체,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꺾이지만 않는다라면 삼성전자가 꺾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꺾이지 않으면은 시장에 지금 제 이탈은 좀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선 기준으로 잡고 좀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외국인들이 뭐 현물 시장에서 무려 12거래일인가요? 지금도 한 1,000억 정도 사주는데요. 시장은 다소 조정을 받고요. 현재는 또 코스피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어제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요. 외국인들의 유동성에 의해서 이렇게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향후의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다라면 시장은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탄력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보시면은 벌써 1,1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미국 경기가 괜찮아지고 유럽 리스크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현재 수준까지만 나와 주어도 아무래도 외국인의 유입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ECB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죠. 돈을 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FRB에서도 3차 양자 완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부동자금은 상당히 좀 많은 상황에서 심리 자체만 좋아지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유입도 추가적인 유입도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유입이 계속된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쉬어갈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은 조금 리스크 관리에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대영 연구원께는 코스닥 시장 흐름을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전일과 금일은 이 거래소가 지금 지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코스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문재인 테마주 같은 경우 이제 바른손이 상한가 안착했다가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성 TNS가 그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가스관 수혜주로서 하이스틸하고 동양철관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남북 경협 테마주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쪽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계속 안 좋았다가 거래소의 그 기간 조정을 틈타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5일선과의 이격이 꽤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만나서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틈새 시장으로서 코스닥이 전일과 금일 반짝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제가 관심 갖고 보는 종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연구소가 밴드 하단 1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밴드 하단 12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은 단타 입장에서 매수 접근 가능해서 목표치는 밴드 상단 15만 원까지 제시해 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상한가 수준 한 15% 정도를 바라보고 들어간다면 약 14만 원 좀 못 미치는 가격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철수 연구소 오늘 좀 많이 밀리는데 지금 사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12만 원 무너지면 예, 그 정도 무너지면? 괜찮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안철수 같은 대선 테마주 보지 말라 하시는데 주대영 연구원님의 의견은 왜 다릅니까? 그 중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상승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철저하게 단타 입장에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매기가 올 때 빠르게 들어가서 한 15%, 20% 정도 수익 내는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큰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솔직히 이제 무너져 있다고 보고요. 시장에 관심과 집중돼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발빠른 매매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어제 오늘 쉬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강하다라는 의견이셨잖아요. 네. 향후에는 흐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코스피 쪽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2000선까지 돌파할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대형주가 코스닥은- 강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예. 코스닥 쪽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주대영 연구원께는 코스닥 흐름 봐달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잠시 후 오늘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일단은 주식시장이 좀 쉬어갈 것이다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IT주 위주의 주식을 비중을 좀 축소할 구간이다 의견을 주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탄력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단기적인 숨고르기 장세를 예상을 하신 거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조정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 리스크 관리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HK스탁의 신은경 실장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박스권 상단이다. 쉬어가는 장을 공략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볼 텐데요.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릅니다. 오성 LST가 추가적으로 2% 더 오르면서 이제 수익률은 5%를 넘어가게 됐고요. 그 밖에 두산 인프라코어, 유니슨, 삼성증권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자, 정영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있으신데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최근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3% 가까이 밀리는데요. 수익이 마이너스 16% 정도 됐는데 그래도 들고 가시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밖에 강원랜드, 삼성카드, 삼양홀딩스 포트에 있습니다. 삼성카드와 삼양홀딩스가 매수가 대비해서 5%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있으셨는데요. 옵트론텍을 매도하셨습니다. 탄력 둔화로 매도한다. 수익은 한 2.7% 정도 보셨고요. 대신해서 이제 금호타이어가 비중이 현재 90%인데 10%를 더 산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금호타이어 10% 가까이 수익이 났고요. 14,400원에서 10% 더 추가로 매수해서 이제 금호타이어 100% 들고 가신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채용대리 포트도 보겠습니다. 채용대리가 옵트론텍, 리노셀 이렇게 두 종목이 있으셨는데요. 옵트론텍을 역시 매도를 하십니다. 예상과 다른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수익은 한 5% 정도 보셨고요. 이쯤에서 자르겠다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노셀이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은 보합권 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매수하신다고 하는데요. 인포뱅크입니다. 9,080원을 매수가로 주셨고요. 30% 매수를 들어가는데 SNS 선거운동 허용이 되면 이 종목이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신 겁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역시 세 종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유비케어가 2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푸너스와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수가 대비해서는 다소 부진한데 그래도 홀딩하겠다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이스 5 보겠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단연 1위네요. 2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신용훈 전문가의 금호타이어가 10% 가까이, 또 정영훈 전문가의 삼양홀딩스와 삼성카드가 각각 5% 이상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최용 전문가신데요. 82% 수익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두 단계나 위로 뛰어오르면서 8%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신은경 실장은 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박성일 전문가는 4위에 랭크가 되면서 3% 수익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HK스탁의 신은경 실장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12자 투자 전략 시간에 박스권 상단이다, 쉬어가는 장을 공략하자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선현물 시장 들어오면서요. 지수가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만 들어온 외인들의 자금이 5조 7천억 가량 되는데요. 지난 8월 달에 급락한 이후에 거의 한 80%에서 70%의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인들의 자금 한 3조 2천억 원 가량 중에서 2조 2천억 정도가 지금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한 1조 원 안팎의 차익 매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매수 강도는 좀 약해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에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외인들의 매수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그 여력은 조금씩 약해질 거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좀 참고를 해본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소폭은 좀 조정받아도 크게 무리 없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사실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좀 쉬었다 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나중에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은 상태에서의 조정은 긍정적인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 쉬어가는 장을 잘 공략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중장기 이상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의 조정은 무리는 아니다, 양호한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신은경 실장님 포트폴리오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 포트의 변경은 없으신데요. 어떤 종목을 다시 볼까요? 네, 우선은 최근에 다시 보합권 내지는 소폭 하락권으로 밀렸던 오스템 임플란트와 후너스를 차례대로 좀 볼 텐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추천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전 고점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깨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AS를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흐름들을 보실 때 저는 처음부터 단기적인 공략으로 들어갔던 건 아니었고요. 한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들어간 만큼 일봉보다는 주봉과 월봉을 보면서 추세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현재 전혀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평선들의 지지를 모두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우선은 21선보다 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다음 달 혹은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반등하는 패턴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완전히 추세가 깨졌다라는 관점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사이에서는 한 번 더 반등 나와보면서 전 고점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리고 후너스의 경우에는 제가 아랫단을 조금 확장을 해서 유연하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후너스의 경우에는 지난 7, 8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 한 번 급등한 이후의 행보 추세를 이어가면서 매집의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평선들이 전부 다 수렴하면서 한 번은 방향성을 잡을 만한 자리까지 왔다라는 점, 그리고 후너스가 가지고 있는 이 제약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추세선상의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 지금 61봉상 60선과 120선의 지지를 꾸준하게 좀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12,000원짜리를 확보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배팅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신은경 실장님이 지금 굉장히 자신 있게 후너스와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같이 따라 사고 싶은 분들은 사도 괜찮습니까? 우선은 후너스의 경우에는 사실 12,000원짜리를 확보한 관점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공략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역시도 사실 어느 정도 확인할 자리는 필요합니다. 분명히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늘 주봉상 5일선 가격이 12,960원입니다. 이 위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야 그 다음 주의 흐름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고요. 오늘 당장 따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오늘 주봉이 마감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봉 마감 민감하게 보시고 추후 흐름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자, HK스탁의 신은경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8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특징주도 함께 짚을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상승에 따른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1660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0.85포인트 하락한 195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300억 원대, 기관이 661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1,163억 원대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18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59포인트 상승한 51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22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11억 원, 외국인은 9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시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3원 오른 1,125원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그동안의 급락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달러와 상승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4만 50전 상승한 1,125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혼조세 양상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호한 실적 발표를 내놓은 삼성전자는 현재 0.27% 상승한 111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32% 상승한 42만 2천 원에,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3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0.79% 상승한 44,650원에,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84,900원에 머물고 있고요. KB금융은 강보합권에서 4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은 0.82% 상승한 12만 3천원에, LG전자는 0.39% 하락한 7만 7,200원에, LG는 약보합권에서 6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서 38,500원에, 다음은 0.5% 상승한 122만 8,200원에, 포스코 ICT는 1.34% 상승률 보이며 9,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1%대 강세 보이며 32,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디포스는 강보합권에서 15만 8,300원에,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3,3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OCR 머티리얼즈는 3%대 강세 보이며 8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S는 4.65% 급등세 보이며 22,500원에, 차바이오에는 1.2% 상승한 1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광 수혜주인데요. 올해 출국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에 관광 수혜주가 강세입니다. 대한항공은 3%대 강세 보이며 5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유투어는 3.56% 상승한 989원에, 롯데관광개발은 2.9%대 강세 보이며 1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가스관주인데요. 북한의 새 지도부가 한중러 가스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스틸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태인데요. 39,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양철과는 10% 강세 보이며 2,645원에, 대동스틸은 7%대 강세 보이며 2,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사업 추진 의지 소식에 대북 송전주도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두전기는 4%대 강세 보이며 3,100원에, 한명전기는 2.4% 상승한 2,985원에, 대룡전기는 1.39% 상승한 2,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 삭감을 추진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1분기 태양광 설치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웅진에너지는 8.75% 강세 보이며 5,595원에, 성룡광전투자는 4%대 강세 보이며 2,735원에, OCI는 2%대 강세 보이며 26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오늘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가 부진했다고 하고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양호한 조정이라는 분석이고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조금은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가는 거다라는 분석이 우세하는데요. 최병훈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저도 일단 뭐 비슷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장중에 종목들의 진행도 상당히 좀 답답하게 진행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뭐 어떤 종목도 큰 변화를 잘 못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이제 지금 현재로선 태양광 쪽의 움직임이 좀 활발한 진행을 보입니다만은 아직은 중대형주는 움직임이 제한적인 상당히 좀 답답한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특별히 악화되지는 않을 듯하고요. 코스닥 시장도 지금 낙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전을 노릴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도 반전을 기다리는 대응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강세를 띠면서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강세장에서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흐름이 계속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변동성이 적어져 버리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조정을 준다든가 아니면 큰 변화 없이 갇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 면이 강한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강세장일수록 오히려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을 갖고 좀 멀리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분히 생각하시면서 금요일장 맞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최병곤 의원님 포트 종목도 변화가 없습니다. OCI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3% 정도 조정을 받다가 오늘 장에서 강하게 오르니까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OCI를 비롯해서 조화제약, 동일벨트, 셀트리온 그리고 다우기술까지 이렇게 5종목이 있는데요. AS 해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변화가 그나마 제일 좀 크게 발생하는 게 역시 OCI 같은 태양광 관련주겠는데요. 태양광 관련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 투자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게 태양광 관련주고 그 배경에는 역시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웨이퍼나 완성품의 가격대가 계속 떨어졌고 일단은 공급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공급 과다한 부분,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에 해소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경기가 전 세계 증시 자체가 경기가 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유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 원전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원전의 신규 건설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미국과 이란과의 긴장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동발 원유 가격의 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반영이 된다면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올 한 해는 서서히 좀 개선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주가가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반전 포인트가 좀 잡히고 있고요. 동일벨트도 반전 포인트가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추가적인 반등 포인트가 잡힐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관계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는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전 종목 지금 당장은 홀딩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이제 오전장 전략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 기준에서 크게 하락은 아니고요. 한 3포인트 정도 밀려 있는데요. 어떻게 시장 흐름을 보니까 금요일장이라 좀 한산한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와는 사뭇 좀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국인의 매수는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기관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투신권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보실 때 어제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가량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시장의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긴 하지만은 지수 상승이 제한이라면 그만큼 저항대 매물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960포인트에서 50포인트 구간에 강력한 지금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여기서 한 번에 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고,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물량은 나오고 나서 밑에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시 좀 더 쉽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나오는 물량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조정폭이 뭐 클지 얕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은 분명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하시고 좀 넘어가실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여기서 뭐 조정이 나온다면 1900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고점으로 작용했던 구간, 그러니까 1930포인트를 지지 테스트를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많으면 1900까지, 얕으면 한 1930에서 40 정도까지의 조정은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에 대응은 충분히 지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1930포인트 이상권에서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을 받치는 사람이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여기서 손을 좀 놔버린다면, 그러니까 지금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이 손으로 이제 받치던 거 그 손을 빼버린다라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급락의 흐름도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흐름은 지금까지는 좋지만은 다음 주부터 돌변해 버린다라면 시장은 급락도 지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관이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가질 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매수를 좀 보일 수 있을 때 그 타이밍에 아무래도 시장은 좀 재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리스크 대비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 탄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로 좀 보일 수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힘이 상당히 좀 강하진 않거든요. 어저께와 같은 강세를 띠고 있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의 흐름이 대형주가 지금 뭐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 자금 자체가 코스닥 시장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일단은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강세를 띠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일단은 경계해야 될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긍정적인 부분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은행주, 그 다음에 지금 증권주 강세가 오늘 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금융업종에 대해서 강세를 띨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유럽 리스크가 가장 지금 심화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유럽 리스크가 좋지 않아질 경우 가장 피해를 받는 거 금융이겠죠. 은행이든지 기타 금융인데, 금융업종 자체가 강세를 띈다는 것 자체는 그러한 금융 시스템에 의해 그러한 금융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나 증권이 살아있다라면은 시장 추세는 아직까지는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1월 중순부터 시장이 상승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반등을 보였던 게 증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꺾인다라면 증권업종부터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시점을 봤을 때 금융업종에 살아있으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현금 비중이 좀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주식 100%이신 분들은 한 20%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점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관은 발을 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사주기 때문에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유지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외국인들이 발을 뺐을 때는 지수가 좀 크게 흔들릴 수 있겠다 하셨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사주고 있는 돈은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거는 지금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의중을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야기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유럽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 그다음에 뭐 중국의 연착륙 기대감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이것들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살지 아니면 단기적이 살지 예상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는 그런 그런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도로만 시장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왔던 외국인의 자금이 지금 큰 폭으로 이탈이 나오거나 아니면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한번 매도를 좀 전환하지만 않는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억 원 이상의 매도가 쏟아지는 날이 없다라면 외국인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들은 국내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도 좀 주식을 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머징 시장 상당히 좀 강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시장 지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죠. 지금 해외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호주 시장이라든지 브라질 시장, 그다음에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지금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업종 대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만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호주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시장, 그러니까 이 부분들 우리나라랑 좀 같은 방향으로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들 시장은 자원도 많고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좋은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인도나 브라질, 호주 이들 증시가 상승 쪽으로 간다라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같이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대만이나 일본에 대해서 지금 같이 비교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그들 국가와 좀 비교를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주대영 연구원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 종합을 놓고 볼 때 약 다음 주까지 2,000선 돌파 가능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수에 관련된 파생 상품까지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생 상품을 좀 놓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물 선물 같은 경우 지금 지난 1월 19일 날 약 3,890계약하고 20일 날 11,000계약, 그리고 25일 3,391계약하고 전일은 281계약으로 약간 좀 감소되는 모습입니다. 대충 카운트를 대충 해봐도 15,000계약이 상회하는 흐름, 분명히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크게 상충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약 10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분명 한쪽은 크게 지금 계좌가 깨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한번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미결이 줄어드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260이라는 그 심리적인 저항선을 갖고 있는 선물 그 아래서 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1월 말하고 12월 초에 있었던 급등하고 5일선과 이격을 좁히는 흐름,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선 외인들의 매수 기존을 유지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통상적으로 하루에 한 5천억 원 이상 외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 분명 본국에서 오다가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전방산업 쪽의 호황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이제 조선 철강 쪽,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블럭딜 해갖고서 물량을 많이 뺏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2000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 어떻게 돌파할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코스피 주봉으로 좀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주선이 1980선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급락했던 그런 흐름들을 벗겨낼 수 있는지가 지금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 1980선하고 2000선 두 개가 지금 세트화돼서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잡아먹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기간 조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에 반락을 하게 된다면 지난번 11월 말과 12월 초에 조정을 보였던 부분 있죠. 이런 시간 조정을 보였던 부분들,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선물 미결이 감소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대영 연구원께서는 그러니까 다음 주쯤 코스피가 2,0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에 우세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조정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주대영 연구원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 사보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니 해도 가는 종목이 이제 조선 철광하고 이제 증권 업종입니다. 그래서 예.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영원한 개별 보유주죠. SK증권 같은 경우 이제 손빠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지금 SK증권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0일선에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 요즘 그런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요 패턴들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이따 소개드릴 종목인데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같은 흐름 60일선에서 이제 지지받고 있다가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지금에서 조금 더 레벨업하는 그 장에는 조선철강증권이 있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이후로 주가 조정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보통 이제 소문에 사서 이제 재료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거에 충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거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죠. 그래서 시장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매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시세 탄력이 좋은 증권하고 조선, 철광 쪽으로 매기세를 옮기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완성차 업체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급락 나오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놓고 보시면 주봉상에서 약간 어느 정도 밴드를 설정해 갖고 지금 움직이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놓고서 철저하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 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 쪽이 더 우세한 형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료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을 몸소 외인들이 실천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요, 어제 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한 2% 상승이었는데, 당연히 오늘 실적 발표한다는 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셨을 테고요. 네. 오늘 이렇게 빠질 것도 예상을 하셨을까요? 앞으로는 실적 발표할 때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실적이 나오면 무조건 파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모든 종목들이 나오기 전에 팔까요? 나오고 나서 팔까요? 나오기 직전이 가장 좋죠. 직전이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적 발표 그런 시즌이 돌아오면 그런 걸 좀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뒤도 안 보고 팔고서 다시 저가에 잡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예, 실적이 좋다고 예견이 되던 나쁘다고 예견이 되던 같은 의견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업종별 대응 전략까지 주대영 연구원과 짜봤고요. 그럼 이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십니까? 제가 SM을 갖고 나왔는데요. SM이요? 지금, 예, 네. 매수가가 지금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46,500원. 제가 아침 8시 방송에는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좀 다시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형주가 타격이 둔화될 가능성, 그렇다면은 중소형주 중에서 갈 종목이 무엇냐면은 앞으로 뭐 성장성의 기대가,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에 있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SM 같은 경우는 지금 소녀시대겠죠. 소녀시대가 미국,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토크쇼에 지금 출연한다니까 지금 이번 달 31일과 다음 달, 그러니까 1일날 출연을 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진출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죠. 이제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나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노렸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장 초반에 지금 미리 좀 올라 버려서 지금 소개해 드린다고 해도 매수가가 오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붙기엔 부담스럽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가격적인 모멘텀이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아닌 거죠. 죄송합니다. 가격적인 모멘텀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6,500원 이하권에서 사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설령 오른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좀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10월 달, 11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는 하나의 가격 조정이 좀 나왔죠.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121선을 좀 타고 가면서 121선에 대한 하방 경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지금 짝꿍댕이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지금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5만 원까지 바라보시고요. 근데 이제 신규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일단은 뭐 종가 매매나 아니면은 가격이 좀 쌀 때 좀 매매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46,500원 이하권에서 좀 매수를 하시자 좀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49,000원에서 5만 원까지 바라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0에서 이탈하시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21에서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이겠죠. 42,000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던 저점보다 좀 낮은 가격인 42,000원 정도 손절가 좀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오늘 관심 종목 SM이었고요. 주대영 연구원 오늘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들고 온 종목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KP 케미칼입니다. 예. 롯데 그 계열사로서요. 지금 고순도 테라피 탈산, 뭐 파라자일렌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화학 전문 업체입니다. 중국, 유럽, 러시아 쪽에 수출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 동남아시아까지 확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92%에 달하는 것을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갖고 있고요.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호남 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51.86%의 지분, 뭐 반을 넘었죠. 일단 뭐 독점적인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하향하던 그림을 벗겨내는 그런 파동이 지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요 그림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코스피 지수였죠. 그래갖고 분명 60주선까지 반등도 노려볼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짧게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죠. 61선 밟고 있다가 한순간에 레벨업하는 파동들이 요즘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SK증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증권 같은 경우도 뭐 1,350원 정도에서는 뭐 추격 매수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는 제가 전일 종가 16,450원 제시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16,100원 61선 지지하고 있는 흐름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200원이고요. 손절가는 15,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주대영 연구원 오늘장 관심 종목 KP케미칼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오늘장에서 특징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하는데요. 오늘 제빵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삼립식품, 서울식품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제 빵, 뭐 커피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영세 사업자들 다 죽인다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시달리고 또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호텔 신라가 빵, 커피 사업에서 이제 손을 떼겠다라는 의견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이 때문에 삼립식품, 서울식품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짜봤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솔로몬 투자증권의 주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릴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종목 상담 요청하고 계신데요.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